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정치, 베네수엘라 그리고 육식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락카펠러 음모, 기아 마케팅, 인구 조절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이렇게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폭격한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군사시설 그리고 마두로 참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소련제 이제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전투기나 폭격기를 상대로는 효과적으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강력한 이제 전자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군사 시설을 파괴한다. 물론 뭐 미국도 일정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를 무력화시키고 마두로 참수를 한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버스 운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죠. 마두로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뭐 국민들을 휘어잡고 엄청난 연설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위에 쿠바 이제 뭐 카스트로 이런 인물과는 거리가 있죠. 마두로는 옹립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볼리바르 군대, 민병대 이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좌파 세력, 민족주의 세력 이들이 마두로를 옹립을 했죠. 이 마두로를 제거한다고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앉히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거대한 뭐 본진들 만약 미국이 상륙을 했을 때 이들이 게릴라전을 하게 된다. 자, 지금 중국제, 러시아제 드론, 제가 뭐 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이제 이 개인들이 다루는 드론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 종류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나 뭐 시리아 일부 미군이 그런 형태의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러우전이 천천히 진행되는 이유도 현대전의 총화로 이제 부각된 이 개인 드론입니다. 자,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10만 대 이 정도의 중국산 값싼 드론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하게 된다. 미국은 상륙을 하더라도 그 진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큰 나라. 베네수엘라는 프랑스, 스페인 이거 합친 정도의 땅입니다. 그리고 밀림입니다. 정글이죠.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자, 어디에서 어떤 이제 게릴라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트통이 뭐 엄청난 군사력을 보내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부디 이것이 물론 이제 저는 트통의 속내는 모릅니다. 이것이 그냥 블러핑을 하고 베네수엘라에게 어떤 이제 압박을 가하고 좋은 딜을 끌어내는 거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때리게 된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일부 이제 베네수엘라 군인들을 해쳤다. 그 다음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계속 퍼붓고 더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죽게 되죠. 국제적인 비난 여론, 미국 내 여론 이것을 이제 트럼프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 이 정치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안젤로 줄리아니 이 친구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분명히 게릴라전 형태로 이제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초기 공격, 미국의 폭격 이것은 미 해군 정도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미국이 과연 베네수엘라에 상륙을 해서 어떤 이제 전략적인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만약 미국이 진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장기적인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늪에 빠질 수가 있죠. 자, 지금 미국의 이제 지금 가용 가능한 해군 전력의 한 20% 정도가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한 25% 엄청난 이제 무력 자산입니다. 이것을 전개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대충 이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이제 베네수엘라에게 이제 일정 정도 양보를 받아낸다.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실제 이제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가 진짜 때린다,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것은 심리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착잡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예전 방송에서 좀 올려드렸지만 마크 에스퍼 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제 국방장관입니다. 이 양반 자서전에서 트럼프와 루비오가 베네수엘라 공격 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이 트럼프 이제 핵심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펜스 부통령, 폼페오 그리고 닉스 틸러슨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성공 가능성 없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르코 루비오가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이 될 때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트럼프를 끌어들인 인물 바로 이 양반이 이제 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자, 남쪽 지역, 이 마이애미, 뭐 폴로더델 그리고 네이퍼 이쪽에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뭐 쿠반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람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올리가크들 이들이 엄청난 돈을 들고 이 마이애미 지역에서 사실상 가장 부유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도랄이 이제 상공업지대인데 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 남미를 보시면은 남미에서 이제 부자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 당연히 베네수엘라입니다. 과거에 잘 나갔죠. 자,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지금 뭐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고스란히 플로리다 특히 이 마이애미 지역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 이 베네수엘라 올리가크들이 엄청난 이제 금전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마르코 루비오가 거기에 매수되어서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올리가크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네수엘라 권력을 넘겨주고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 마르코 루비오나 트럼프 대통령,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플로리다 주민이죠. 자, 이들에게 어떤 이제 이익이 가지 않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좀 착잡한데 어쨌든 이 문제 간단히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나 그리고 제 댓글에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마약 소울인데 뭔 소리냐 이런 이야기 아직도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에콰도르입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정권 트럼프가 강력히 지지하는 노보아가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에콰도르는 미국의 괴뢰 국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테말라도 좀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코카인의 90%가 이제 예전에 생산되었죠.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페루로 갔습니다. 페루에서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 그 다음에 에콰도르가 마약의 허브가 됐습니다. 이 미국으로 오는 마약 그리고 전 세계로 가는 마약의 70%가 에콰도르를 거쳐서 오는 거죠. 에콰도르에서 과테말라, 멕시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이 사실상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뭐 과거에 태양이 카르텔인데 이것은 CIA가 만들고 지금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마약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아마존 밀림을 거쳐서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아마존 밀림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이 동쪽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갑니다. 이 루트죠. 지금 여기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지금 이제 마약 선박으로 추행되는 선박을 미 해군이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약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DEA 사이트 가서 누가 진짜 문제인가 이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라티노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것이 남미, 중남미 전역의 어떤 이제 히스패닉들 이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나와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미국 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민자 단속과 관련되어서 라티노들. 제가 이 문제는 사실상 이제 미국 정치를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떠들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뭐 이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이제 중간선거 내년이죠. 여기서 상당히 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점을 특히 우려했는데 이 라티노와 공화당 관계 이것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친이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왜? 미국 민주당은 노조 중심의 이제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이제 제조업에 이 노조를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친이민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뭐 500만 정도로 기억납니다만 이 정도의 이 라티노들 불법 체류자들 이들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권을 주고 몇 년 뒤에 시민권을 받고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치죠. 이것으로 강력한 공화당 전성시대를 여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 라티노의 지지를 받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 공화당 주지사들 뭐 이제 아놀드 슈와제네거 이런 사람이 한 거죠. 그리고 미국 하원 상원 이것도 이제 꽉 장악하고 공화당 30년 시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공화당이 우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힘을 쓰지 못했죠. 그리고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역시 강력한 친이민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 아젠다에 맞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라티노의 민심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힘입어서 라티노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지원하고 사실 뭐 참 한심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지지를 하고 부시는 연임까지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불법 체류자 이들을
사면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라티노들은 여기에 뭐 열광을 했죠. 그러나 결국 의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W 부시 때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라티노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부모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 조지 W 부시가 이들에게 사면을 해주겠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의 라티노들이 자 이제 전쟁에 참가한 겁니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라티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어쨌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국경 개방, 엄청난 수의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오죠. 이것을 좋아하는 미국 내 주민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래 살았던 불법 체류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살을 지금 최근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 이들은 대부분 농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래 살고 있는 라티노들을 노린 거죠. 뭐 들어온 지 뭐 10년 몇 년씩 되고 농장에서 몇 년 일하고 도시로 흘러온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출생하고 이들을 상대로 이제 아이스 요원들을 보내고 뭐 미국은 사실 난리 났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라티노 히스패닉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스페인 후예라고 생각되는 뭐 이들은 약간 백인 뭐 자기는 백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라티노들을 업신여깁니다. 이들과는 이제 대립관계 자 이것도 좀 있습니다. 이 라티노들이 이제 최근의 움직임 이민 단속 관련돼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뭐 미국에서 태어나고 시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부친 그리고 뭐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라티노들의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게 여기서 뭐 수치로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민 문제, 불체자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죠. 이들은 어떤 이제 국가에 의해서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직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죠. 물론 불법으로 미국을 입국한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이제 법적인 뭐 이 프로세스를 좀 거쳐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직계 가족을 초청할 권리. 자 이런 것과 이제 지금 뭐 바이든 시절 때 미친 정책들 이것과 이제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민 문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이 정치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문제, 이 라티노 이탈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반전시킬 수 있나 이 공화당 측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이제 일본의 충돌 이제 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힘이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혹은 뭐 중국의 군사력이 이제 강해졌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중국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일본 역시 이제는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국 해군의 움직임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제 뭐 6개월도 이쪽은 뭐 그냥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전투기들이 이렇게 오고 또 이제 레이더로 조준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그냥 돌파를 해버립니다. 제1열도를 2개 항모를 이용해서 돌파를 하고 또 일본 본토로 북상하고 자 지금 중국이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제1도련 이것을 무시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죠. 여기에 이제 다카이치 발언이 명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은 일본의 이런 발언을 기다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역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온 것이 아닌가. 자, 여기 뭐 류큐열도 이쪽에 섬들을 이제 군사 기지하고 이제 주요한 무기를 옮기려고 하고 그런데 그 작업이 수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일본 역시 이 중국 해군의 성장세 이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일본, 중국 상호 간에 지금 이 군사력을 이제 직접 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이런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역시 이례적으로 미국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카이치 발언 이후 뭐 애매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마치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미일 이런 게 이제 동맹 여기에 중심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겁니다만 그런데 뭐 발언에서 뭐 중국 이야기를 좀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일본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이런 형태의 목소리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행동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미일 동맹을 흔드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이제 이례적으로 미국에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하게 일본 지지 그런 의사를 표명해라. 어쨌든 뭐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대립 구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죠. 중국의 이 해군력이 너무나 비대해지면 결국은 일본의 이제 이 류큐얼도 이것을 뚫고 제1도련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겠죠. 이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것을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에 의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의해서 이렇게 컨테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1도련을 찍고 나오는 겁니다. 이 대만의 군사력 보잘것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이 진짜 이제 대만을 타격하게 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이렇게 압박해서 굴복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미군 전력 이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본토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욱더 이제 발끈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역시 이제 국민들에게 뭐 심리전 차원이겠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이 중일 전쟁 때 이제 일본이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뭐 난징 학살 이런 것을 올리면서 이제 열심히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 이것은 이제 갈수록 이 격화되면 격화되었지 뭐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로 이제 뭐 제1열도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그리고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뭐 식품 영양학 이런 것도 모르고 의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만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리아나 그랑데 전 노래도 잘 부르죠. 그리고 무대 매너 뭐 여러분들 젊었을 때 보면 카리스마 넘쳤습니다. 통통하고 또 이뻤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위키드란 영화를 찍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뭘 먹는지 뭘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고 다니고 있죠. 미국에 최근에 이런 이제 뭐 스키니한 거 거의 뭐 앙상하고 뭐 아사 직전의 사람들 이런 형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셀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인들. 이것은 동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야 바싹 마른 것이 미의 표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던지고 있죠. 특히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위키드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렇게 뭐 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음모론도 있습니다. 뭐 영양실조에 가까운 몸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 새로운 이제 아름다움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게 먹기, 크기 축소, 적게 먹고 소비를 적게 하고 육식을 멀리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덜 먹고 덜 소비하고 스스로 줄인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음모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올리지 않고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자, 이렇게 여성이 바싹 마르고 이제 먹지 않는다. 배란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구 감축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구 감축 관련된 주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빌 머시갱이, 게이츠 머시갱이죠. 이런 놈도 있고, 또 이제 이들 진영은 이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인공 계란, 뭐, 인공 고기, 화학품, 자, 이런 것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덜 먹고, 덜 소비하고, 차도 이제 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란을 억제하는 거,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은 바싹 마르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 영양 섭취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구 감축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인구, 특히 서구 선진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EU,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저출산율 이것은 뭐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몇십 년 뒤면은 한국인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죠. 여기에 스키니 열풍까지 이제 가세를 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뷰티 표준에 뭐 한국인들은 뭐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인 등급이 어쩌고 뭐 결정사 가니까 등급이 어째서 자 이제 낮으면은 결혼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결혼을 피하는 이런 추세가 이제 확립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독특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요인으로 이제 저출산을 유도하고 자, 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키니한 이런 것으로 이제 저출산을 유도한다. 배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슈퍼 가면은 이제 가공식품 이런 데 보면 뭐 살리스베리 이제 전자레인지 집어넣고 데피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있습니다. 뭐 정크푸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살리스베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양반이 만든 요리법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요리를 위해서 뭐 이런 레시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미국인들에게는 고유 명사처럼 자리 잡은 거죠. 한국에도 일본에도 유사한 음식이 있죠. 바로 함박스텍입니다. 자, 다진 고기에 뭘 넣어서 이렇게 구워서 그 다음에 소스를 뿌려서 미국 같은 경우 버섯 이용한 이제 이 그래비 소스를 뿌리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그라 소스죠. 자, 이것을 뿌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요리, 이 함박스텍 이것이 이제 살리스베리 이제 이 요리입니다. 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리스베리 이제 스테이크 원조 이것은 남북 전쟁입니다. 군인들이 곡물이나 이런 것을 먹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그런데 살리스베리는 자 이제 종군 의사로서 자 치료법으로 고기를 들고 옵니다. 소고기를 들고 오는 거죠. 갈아가지고 구워서 이것 위주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상병들이 빨리 낫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부위가 포함된 이제 고기 이것을 이제 먹여가지고 치료한다. 이 레시피는 치료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살리스베리 스테이크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감자 이런 거 얹어서 먹고 남북 전쟁 당시 이제 살리스베리 의사죠. 자 북군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질, 괴혈병, 장티푸스 그리고 이제 부상 당했을 때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건빵, 콩, 뭐 커피 이런 것만 먹였는데 제대로 이제 낫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 위주로 이렇게 먹이니까 감염도 사라지고 다른 이제 뭐 질병들, 장티푸스 이런 데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일본에 뭐 풍토병, 뭐 콜레라 이런 게 들어가지고 뭐 마을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죽고 이런 거 가끔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마을 하나가 그냥 송두리째 아작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게 되고 서구인들 보게 되고 자 우리도 이제 서구인들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육식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돈가스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살리스베리는 소고기만 처방해서 이제 병든 군인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현대적인 제약회사가 등장한 거죠. 이 배후에는 바로 이제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 석유 재벌이죠. 록펠러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통적인 치료법들,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자, 석유, 그리고 화학 공식들, 석유로 만들어진 이제 어떤 화학 제품, 바로 이제 케미컬 드럭이죠. 케미컬 드럭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편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상 현대의학의 토대가 됩니다. 이런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이제 구출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인류 역사상 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의사분들도 일단 현대의학을 다루시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정도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현대의학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록펠러는 이때 당시 이제 발언을 보면은 그 이전의 치료법들 뭐 음식으로 치료한다, 소고기를 먹여서 치료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무시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오직 석유에서 추출한 케미컬 드럭 이것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현대적인 병원 시스템 만들고 백신 시스템 그리고 이제 케미컬 드럭을 공급하는 시스템 바로 이런 것을 만든 장본인이 록펠러죠. 그리고 많은 이제 의과대학을 만들고 여기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미국의 거대한 공룡 같은 의료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병원 관련된 거 뭐 제약사 이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이제 이런 어떤 산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록펠러가 음식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할 가능성 이것을 아예 배제해 버렸다. 그래서 현대의료 초기에서는 이 식품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일부러 이제 배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현대의학에서는 그렇진 않죠. 뭐 이런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식품에 대해서도 조언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록펠러 일화를 꺼내들었는데 자 육식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여전히 육식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죠. 뭐 빌 게이츠 이런 애들
지들은 또 소고기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는 이제 먹지 말라고 이제 그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소고기, 스테이크, 버터 이것이 진짜 이제 인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스위스의 산의 외딴 곳에 고립되어서 이쪽 사람들은 이제 고기나 뭐 버터 이런 것만 먹습니다. 치즈 이런 것만 먹는데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남쪽 지역에 외부에서 이제 식품이 공급되는 거, 여기에는 많은 이제 가공식품들이 공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뭐 치아가 비뚤어지고 이렇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1931년에 웨스턴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책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대 이미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탄수화물을 억제하고 고기를 많이 먹이면은 이제 호전이 된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제 식품 관련된 것도 조언을 하죠. 그런데 20년대 인슐린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때는 제약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이런 식품 관련된 권고 이것을 아예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이 배후에도 역시 락커펠러가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해. 식품 여기에 기대지 마. 빵, 설탕 먹어도 좋아. 자, 이제 이런 식의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나고 보니 이 고기 위주 식단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억제하고 이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물론 뭐 정상인들은 탄수화물도 이제 섭취를 해야 되죠. 특히 뇌에 이제 영양소, 뭐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식품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들, 이것을 락커펠러 그리고 초기 현대 의학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당뇨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죠. 자, 어쨌든 1920년대 이 락커펠러 시절에는 이랬다.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락펠러 이 어떤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서 과거의 인류를 위협했던 뭐 이 천연두라든가 콜레라 이런 병들이 좀 많이 사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삽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케미컬 드럭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인류의 어떤 생활 환경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를 전염병으로부터 구한 진짜 영웅은 상하수도 시스템이다. 깨끗한 이제 생활 환경을 갖추는 거죠. 방역을 하고. 이것도 이제 뭐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락커펠러 참 이 모순적인 인물인데 이 악마적인 속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락커펠러가 사실상 이쪽에 이제 반개 세력들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 백신 시스템 뭐 이런 것을 다 주도하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락커펠러 반개 세력이 인구 관련돼서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때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